이웃이 괴물로 변하는 순간.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1년을 설계한 남자의 소름 돋는 수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던 앞집 남자.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그 친절한 이웃이 사실은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365일을 설계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알린코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겪는다는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기괴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법의 허점과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을 서서히 미치게 만든 한 남자의 일년. 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문과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웃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조차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A씨는 3년 전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위층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둘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발망치 소리, 의자 끄는 소리. A씨는 처음엔 정중했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가 웃으며 부탁도 해보고 문 앞에 정중한 쪽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위층 부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예민하시네. 공동주택 살면서 이 정도도 못 참으면 단독주택 가셔야죠. 사과는커녕 A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여전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위층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포기했나 보네. 역시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기 전 포식자의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A씨는 그날부터 일기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수의 기록 365일의 설계. A씨의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와 진동 감지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위층의 모든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지, 아이들이 몇 시에 학원에서 돌아오는지, 부부가 언제 부부싸움을 하는지까지 말이죠. 그는 위층의 취약 시간대를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소음을 내는 것은 하수들의 방법입니다. A씨는 위층 사람이 잠들기 직전 혹은 가장 깊게 잠든 새벽 3시 15분에만 작동하는 초저주파 진동기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일반적인 소음 측정기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람의 뇌파를 자극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통을 유발하는 특정 주파수였습니다. 위층 남편은 이유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집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밖에서 만나면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보약이라도 드셔야겠어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위층 부부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소음의 발원지가 아래층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이 방문할 때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모든 장치를 원격 제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검찰이 돌아가면 다시 시작되는 정체불명의 진동. 여기서 A씨의 수법은 더 잔인해집니다. 그는 법적으로 보복소음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위층에서 내는 소음을 그대로 녹음해 0.5초의 시차를 두고 증폭시켜 다시 위층으로 쏘아 올린 것입니다. 위층 사람이 발을 구르며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더 크게 자신의 발밑에서 울리는 기괴한 경험. 본인이 소음을 낼수록 본인이 더 괴로워지는 지옥의 피드백 루프를 만든 것입니다. 위층 남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인지 아래층에서 내는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환청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시작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위층 부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공황장애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죠. 그들이 떠나는 이삿짐 트럭을 보며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위층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A씨를 쳐다봤지만 A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A씨는 단순히 소음 복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층의 배달음식 영수증을 분석해 그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익명으로 위층 간편의 회사에 부적절한 투서를 보내는 등 사회적 매장까지 설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익명과 원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사람들은 A씨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랬겠느냐며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일까요? 배려 없이 소음을 쏟아낸 위층일까요? 아니면 그 소음을 먹고 자랄 괴물이 된 아래층일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층간소음 공화국입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멀고 개인의 복수는 이토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층 혹은 아래층에 사는 그 친절한 이웃,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활 패턴을 기록하며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알림 코드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오늘만큼은 이웃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끝에는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겪은 황당한 층간소음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알림 코드였습니다.